2023년 저는 얘는 아처앤 올리브에서 산 노트예요. 얘 지기도 진짜 무겁거든요. 얘가 더 가벼웠네. 얘가 무겁고,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제가 독서 노트를 시작을 했고 독서 습관을 시작을 했던 해가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 2022년이 저에겐 약간 좀 전환점이 됐던 거죠. 기록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 형태로 시작을 됐고 또 독서도 시작을 했고, 이제 2023년부터는 매달 한 권씩 책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. 이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스스로 좋은 길로 이끈다라는 요거를 제가 썼고, 이건 적다 말았지만 저는 이거를 저의 표지로 삼았는데, 말 많은 소년이 최서영 작가님께서 쓰신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. 기호, 페이지, 인덱스. 얘는 좀 잘 안 썼네. 인생 상점에서 매년 판매를 하고 있는 달력 스티커예요. 글씨를 쓸 수 있는 형태도 있지만 지금은 이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썼어요. 이때 좀 구성이 참 잘해서 썼던 기억이 나요. 이번 2023년의 목표를 좀 깔끔하게 적어놓기도 하고, 그래서 이때는 약간 캘리그라피, 제가 예전에 캘리그라피를 했었거든요. 강사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캘리그라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캘리그라피 시작했어요. 1월을 시작을 합니다. 이때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네요. 기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식단과 행복감사 잘 안 하기 때문에 언젠가 바뀌었고, 이때 금전 기록 진짜 잘 못했네요. 그리고 이때 버킷리스트, 위시리스트, 바이리스트의 초기 형태가 나와요. 이때 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이전에 저 회사에 있던 어떤 친구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또 퇴사까지 결정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던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. 이때 제가 좀 회사 일을 하면서 재밌었던 일도 있었고, 진짜 요즘 MZ들의 등살에 진짜 너무 했었어요. 이 회사가 또 특이한 게 저 빼고 거의 다 부사장 제자들이었고 사수도 거의 부사장 제자급이 되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, 솔직히 제 사수라고 해봤자 3개월 정도 영상 편집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 들어왔던 케이스여서 저보다 뭐 3개월인가 일찍 들어왔던, 그러니까 사수가 됐겠죠? 그분의 기술력을 진짜 정말 존경을 하긴 해요. 근데 나머지는 좀 문해력도 좀 너무 딸리고, 막내가 있었는데 이때 막내가 저를 약간 아래로 보는 행동을 했었어요.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. 이 사람 날 진짜 너무 아래로 보는 말투, 약간 무시하는 느낌?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으려고 책상에다가 책을 올려놨어요. 그러니까 누구님 책 읽어요? 저는 안 읽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이 말투가 이랬어요, 진짜. 그리고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사수한테 좀 혼났거든요. 근데 큰 소리로 다른 팀 다 들렸었어요. 네. 실수했던 거를 진짜 엄청 크게 막 혼냈거든요. 물론 짜증낼 수도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,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다른 팀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누구님 실수하셨죠? 막 이런 식으로. 와, 진짜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, 저랑 12살 차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, 저보다 3년 정도 그 회사에 먼저 있었어요. 하지만 사회생활은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그거는 뭐 그거대로 나는 어차피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온 신입이나 마찬가지니까 딱 들어봤는데, 제가 이거 누구님 태그 할까요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거요 저거요 하지 말래요.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 사이트를 모르세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태그를 할지를 물어봤는데 사이트를 모르냐고 물어보고, 약간 약간 좀. 그리고 부사장도 저한테 막 제가 책 읽는 걸 보고서 나처럼 36권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. 뭐라는 거야? 이런 생각이 들었고, 누구님은 주말에 혼자서 노래라도 부르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저는 주말보다 풀 연습해요 막 이랬더니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
아, 누구님은 요즘에 책을 안 읽는 것 같아. 요즘에 읽어요. 저 마인드맵북도 읽고요. 거인의 노트도 있고요. 모두 읽어요. 말했더니 부사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마인드맵북은 알마인드만 알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. 저는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마인드맵 학원 다녔었어요. 저 마인드맵으로 공부도 했었어요.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할 말을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배우겠어요. 저보다 한 일주일 정도 막내인 친구가 저를 진짜 아래로 보는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친구 앞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혼내는 거 진짜 난 혼내는 거 이해한다.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크게 혼내지 말라. 이 친구가 나를 아래로 본다.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위아래가 없어요.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똑같은 실수를 그 막내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편집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그런 사태도 그런 것도 봤는데 그걸 옆에서 사수랑 부사장님이랑 한 달 넘게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. 묵과를 하고 있었던 거죠. 제가 실수했을 때는 엄청 크게 화를 내고 혼내면서 다 들으라는 듯이 약간 망신을 주면서 그 막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막내라서 자기랑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편이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나? 그래서 좀 약간 부사장 제자였던 친구들이 1년 하고 그만두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는가라는 것까지 느껴졌어요. 저랑 같이 들어왔던 동기 한 명 있었는데 그 동기 친구랑 그리고 잘했던 회계팀장님이 그만뒀던 사태도 벌어졌거든요. 어쨌든 이때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열심히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대학원을 오게 된 계기가 이때 약간 좀 이 시기였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어쩌라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때 진짜 정말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해였었어요. 2023년 3월에 댄스 학원을 이때부터 3개월 동안 배웠던 되게 재밌게 배웠었어요. 이때 진짜 저의 그 힘들었던 삶의 단비 같은 상황이었었죠. 매주 한 번씩은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이때는 체크리스트를 안 했던 기억이 있고 약간 4월달 벚꽃 피는 계절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때 핑크로 또 꾸몄어요. 또 10월도 핑크로 꾸미고 이때도 핑크로 꾸미고 근데 관리 페이지 진짜 예쁘게 꾸몄죠. 저는 약간 핑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금전 기록은 열심히 금전 기록을 했고 그때 5월달은 장미 같은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때는 좀 힘들었나 봐요. 하다 말고 그랬네. 이때 진짜 너무 열받았나 봐. 블로그 경력자 무시하냐? 응봉선언. 제가 블로그를 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. 근데 오랫동안 했었고 블로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때부터 정말 퇴사가 마려웠었는데 6월달에 그만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회사 시스템도 정말 안 좋았던 게 영업자들이 약간 우리를 무시를 하는 것도 있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는데 영상의 양은 진짜 많았었거든요.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었어요. 그러니까 이때를 제가 버티고 나니까 지금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. 전 보험 설계사 비서도 한번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여러 가지 약간 인간상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. 이때까지도 많이 겪었고 겪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중에 지금 생각했던 게 내가 정말 자존감이 너무 낮았구나 이런 약간 자기 반성도 해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2023년 3반기가 끝났습니다. 2023년 하반기를 한번 볼게요. 인생 상담 노트 보라색 버전이에요. 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인드맵으로 나의 골도 정하고 했었던 6월달에 그만둔 줄 알았는데 10월달까지도 그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었네요. 이제 이때 버킷리스트, 위시리스트, 바이리스트에서 이제 메모까지 근데 이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바꿔놨어요. 자취하려고 방 보러 갔던 시기였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하려고 뭘 필요할까라는 그 목록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.
아직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하네요. 이렇게 해서 이때는 또 그 한 주의 이야기를, 여기는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쓰는, 이 밑에는 그 날 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나 간단한 말로 쓰는 그런 페이지예요. 이때 또 엘리멘탈을 봤어요. 이 당시 남자친구랑 봤는데 엘리멘탈 너무 재밌었어요. 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7월 한 달이었어요. 이 해부터는 7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꾸며놓고 8월부터는 좀 간편하게 꾸미자 이래서 스티커로 좀 많이 꾸몄습니다. 분위기를 약간 여름여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식단을 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했었네요. 또 고정지출 페이지도 이제 이때 시작이 됐던 해였어요. 주간 미션을 갑자기 시작을 하고 싶어갖고 주간 미션도 시작을 하고 즐거웠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기록 안 했네요. 저는 약간 제가 ENFP의 P거든요. 대문자 P예요. 그래서 뭔가 즉흥적이라서 블랙 저널 잘 맞는 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으니까 저의 맘대로 쓰기 참 편한 그런 게 바로 블랙 저널인 것 같아요. 기록 방법. 저에게 가장 편한 기록 방법이 블랙 저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즉흥적인 저의 성격에 참 잘 맞는 기록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때는 막 열심히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았고 갑자기 이때 아마 갑자기 일기가 쓰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. 그런데 뒤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기도 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페이지 다 썼네요. 이때 일기를 읽어보니까 2023년 8월 24일인가? 23일인가? 그때쯤부터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약간 이때는 사람들 초대를 안 하고 나 혼자 있고 싶었던 시기였었어요. 근데 제가 나 이제 자취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렸더니 어떤 친구가, 사실 그 친구를 초대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하기 싫은 친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초대를 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도 갑자기 내가 달이 나면 놀러 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. 왜 네가 놀러 온다 그래? 내가 초대를 해야 놀러 오는 거지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이가 없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무도 초대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거 자기 보라고 하는 거냐고 또 DM이 오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이후에 몇 번씩이나 저의 스토리 자꾸 DM을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저는 힘들었었어요. 이전부터 집착이 좀 심했고 약간 가스라이팅도 은근히 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친근하게 대했지만 이 친구랑은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선 그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.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까지 봤으니까 난 너무 힘들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. 스토리에 나 답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나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? 라고 물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. 근데 갑자기 다이어트 정보를 말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을 우선을 생각하는 걸 하고 싶다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계속 그었는데, 그리고 긋고 이 친구가 DM에 대한 답장을 계속 할 때마다 진짜 뭐지? 뭔가 집착하는 사람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. 다퉈봤을 때 알았잖아요. 이 친구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집착하는 애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계속 답장하니까 처음엔 좀 받아주다가 그 친구의 DM을 무시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왜 내 DM 답장 안 해? 난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연락하기 싫은 거다. 그러니까 한 거였어요. 그러다가 그거 보고서 이 친구도 이제 화가 났는지 또 연락을 안 하다가 어디서 한 번은 마주쳤는데 그때 그래서 화난 게 뭔데?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것도 몇 개월이나 지나가지고. 그래서 너한테 화난 거 아니고 네가 그런 거 상관없었고 그냥 나는 연락하기 싫은 거지. 뭐라고 그냥 이상한 핑계를 댔어요. 그냥. 그랬더니
걔도 눈치를 챘는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요. 아, 나도 참 모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후에는 진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. 이사를 하고 1년 정도 재밌게 그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0월. 10월은 역시나 핑크였죠. 요 형태가 좀 굳혀졌던 계기가 됐던, 지금도 요 형태를 좀 다른 카테고리지만 요 형태를 쓰고 있어요. 이때 이제 9월 달에는 딴 데다 썼고 이제 10월부터 열심히 다시 써보겠다고 여기 다시 옮겼거든요. 9월부터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뭐냐면 초기이기도 하고 1년이기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대학원 수업만 다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열심히 대학원 다녔고 과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좀 그래도 저는 점수를 되게 잘 주시더라고요. 감사하게도 감사했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이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첫 출근했어요.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첫 출근을 했고 2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9월 달에 있었나? 9월 달에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10월 달부터는 좀 피기 시작했어요. 좀 나름대로 돈도 벌기도 시작하면서 잘 살았던 그런 한 달이었어요. 이때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인 친구도 알게 되고 힘들었지만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리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얘기처럼 좀 비가 엄청 막 폭우처럼 쏟아지다가 무지가 피는 그런 해였었습니다. 그렇게 11월도 열심히 발표 수업도 있고 막 열심히 발표하면서 한 달을 또 보냈습니다. 이때도 금전기록은 잘 쓰다 말다 하다가 요즘에 잘 쓰기 시작했어요. 뭐 저체온증이 너무 심했던 날도 있었고 막 일이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참 이 일을 시작한 게 너무 럭키비키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쉬는 구석도 많고 좀 중간중간에 저만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. 그때 약간 노트북 가지고 와서 뭐 논문을 쓰고 있던가 아니면 논문을 보고 있던가 책을 읽던가 이런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감사했던 그런 일이었어요. 이제 대망의 12월. 저는 약간 12월을 또 해피하게 기다리는데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좀 해피하게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. 취미생활 삼아서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연극을 공짜로 볼 수 있게끔 막 그런 티켓들이 2회에 아마 몇 개쯤 나왔던 덕분에 갔다 왔던 그런 해였었어요. 재밌었어요, 정말 진짜. 이 해에 딱 좋았던 거 딱 하나 있으면 전주 여행을 갔는데 광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갔었어요. 뭐 제 유튜브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한테 주시는 약간 광고비는 별로 없지만 전주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녀왔었어요.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주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한 유튜버가 전주에 가서 맛집들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내가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곳도 한번 갔고 카페도 한번 가보고 좀 짧았지만 1박 2일로 너무 짧았지만 좀 행복했던 여행이었었고 숙소는 좀 그랬지만 노하우가 하나씩 생긴 것 같아서 가끔 혼자 여행 다녀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. 그 이후에 많이 못 다녔지만 돈 버느라고 못 다녔지만 좀 그랬던 해였고 이때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. 제가 약간 이때 참 너무 늦게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내 쓰레기통들이야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관객들을 보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막 음식물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. 극 중에 배우들이 먹다 남은 거를 버리는 장면이 있어요. 저는 그거를 제 입에다 넣어주는 줄 알고 깜짝 진짜 정말 당황했거든요. 근데 종이컵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. 앞에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것을 좀 마인드맵으로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.
2023년은 끝. 이제 2024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.